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이번 시간에는 1월 둘째 주에 EPS 지표,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 상향된 종목. 근데 그 중에서도 기존의 그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EPS가 새롭게 제시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당 순이익 EPS 지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EPS는 또 PER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1월 둘째 주, 1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상향된 종목들. 근데 그 단순 상향이 아니라 컨센서스보다 그 평균적인 추정치 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EPS 아까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EPS는 주당 순이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기업의 순이익에서 순이익을 그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거죠.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하기 쉬운 그런 지표이고요. 이 EPS가 계산이 되면 이제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눴을 때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얘기하는 PER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EPS가 올라간다는 것은 한 주당 그 순이익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로서는 그 뭔가 그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고평가냐 저평가를 계산하는 이 PER 수치가 EPS가 높아지면 당연히 PER이 낮아지겠죠. 그 얘기는 상승 여력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표다. 반대로 EPS가 내려간다면 주가가 그 자리여도 PER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또 매도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EPS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고 또 최근에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EPS가 제시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알고 가시는 것이 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EPS가 절대적인 어떤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EPS도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투자 리스트를 압축하거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월 14일에 그 IBK 투자증권에서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EPS가 2,374억 원으로 제시가 2,374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기존의 컨센서스는 2,338원이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상향돼서 제시가 됐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스는 산업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그리고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산업용 특수가스는 반도체 공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 꼭 필요한 특수가스를 원하는 그런 수요도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뭐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반도체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반도체 산업이 성장함으로써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분명히 워닝 머티리얼즈에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EPS는 이제 2020년 E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만큼 좋았고 올해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역시 1월 14일에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컨센서스는 3,627원인데 NH투자증권에서는 6,534원, 컨센서스를 뭐 거의 훌쩍 뛰어넘는 거의 2배 수준의 EPS를 제시했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죠. 건설사 중에서도 일단은 국내 주택 사업에 조금 많이 치중돼 있는, 그러니까 다른 뭐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이나 GS건설이나 이렇게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반면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내 주택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떤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그 역량을 키우겠다, 확고하게 자리를 잡겠다, 이런 목표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예정인 보유 부동산 가치 1.4조 원도 아직 뭐 실적이나 혹은 어떤 이런 가치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사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 기업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많이 꼽혀 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했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평가하는 쪽도 있고요. 어쨌든 그 평가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건설 산업, 건설업, 본업인 건설업에서 볼 때도 충분히 지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올해는 조금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대통령도 국토부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에서도 어떤 주택 공급을 조금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땅도 찾고 있고, 혹은 이제 그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그런 고밀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 그런 사업장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건설업에도 분명히 플러스가 될 텐데, 그 중에 역시 국내 주택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실적에도 이미 많이 보탬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앱코라는 기업입니다. 역시 1월 14일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EPS 컨센서스는 1995원이었는데 새롭게 제시한,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EPS는 2548원입니다. 자, 앱코는 게이밍 기어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게이밍 기어는 이제 뭐 그 게임할 때 필요한 그런 주변 기기들을 말하는 건데요. 게이밍 기어 시장에서 성공했고, 계속해서 또 소형 가전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선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국내 시장 혹은 해외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업은 농심입니다. 역시 뭐 잘 아는 그런 회사죠. 저도 농심 과자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1월 13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농심의 EPS 컨센서스는 22,107원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새롭게 제시한 EPS는 23,651원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 가격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쨌든 그 음식료 업체에서는 수입하는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악재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원재료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올해 이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볼 것은, 지금 곡물 가격은 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환율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 강세라는 뜻인데, 원화 강세면 수출 기업은 상당히 불리하지만 수입 기업은 그만큼 예전보다 저렴하게 그 원재료들을 사올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 입장에서는 곡물 가격은 올랐지만 실제로 농심에서 지갑에서 나온 돈은 그렇게 많이 실제 곡물 가격이 오른 것만큼 다 반영되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상쇄했을 수도 있고 그게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곡물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곡물 가격 상승이 실제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곡물 가격이 투입 단가에 반영되는 게 이제 6개월 정도 후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과연 이제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농심을 비롯한 음식료 업계의 하나의 또 모멘텀이면 모멘텀, 변수라면 변수, 투자 포인트라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누리플랜이라는 종목인데요. 1월 12일에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컨센서스, EPS 컨센서스가 303원이었는데 키움증권에서 제시한 EPS는 349원이네요. 이 누리플랜은 경관 조명, 경관 시설 등의 디자인, 설계, 제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은 경관 조명 시설, 또 플랜트 건설 수주가 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의 그 누리플랜 실적에도 상당히 보탬이 됐고, 또 향후 실적에도 상당히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1월 11일에 DGB 금융지주에 대해서 유안타증권에서 EPS를 제시했는데 컨센서스는 1884원인데 유안타증권에서 제시한 EPS는 1894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폭 상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유안타에서 평가하는 것은 일단 DGB 금융지주는 지방 금융지주 회사 가운데 가장 다양한 비은행 자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다양한 비은행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 사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중에 은행이 아닌 그런 업을 하는 자회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수익 다각화 측면이나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도 좀 적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방 금융 지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이 예상된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월 11일 날 역시 유안타증권에서 JB 금융지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컨센서스 EPS는 1776원인데요. 새롭게 제시한 EPS는 1815원이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JB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은행업 내에서 가장 높은 ROE를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익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가장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의 자본을 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ROE가 은행업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JB금융지주의 ROE가 그런 부분들을 또 눈여겨 보면서 EPS도 컨센서스보다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해당된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1월 둘째 주에 증권사에서 EPS를 좀 컨센서스보다 평균치보다 좀 높게 제시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주점 뉴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더 힘을 내서 자주자주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